내가 앞에 서 있는데 우리 쪽으로 공이 떴을 때 공이 뜬 방향으로 살짝 붙어준다. 근데 이 살짝이라는 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자, 이쪽으로 공이 떴을 때 내가 지금 요 가운데에서 포지셔닝을 하고 있으면은 안 됩니다. 공이 떴을 때 공이 뜬 방향으로 붙어야 되는데, 이 붙어주는 얼만큼 붙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붙어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유니콕입니다. 오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위치 선정 관련된 강의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아직 위치 선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초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공격과 수비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포지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그리고 공격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정보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격과 수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지금 이 판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빨강색의 이 판에 있는 분들이 공격 상황이고, 이 파란색인 분들이 수비 상황입니다. 즉 우리가 공격일 때는 이렇게 앞뒤로 서 있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고, 수비일 때는 양옆에가 돼야 되는데, 자, 일단 공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면, 공격은 우리 쪽으로 공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클리어나 아니면은 언더나 이렇게 우리 쪽으로 공을 올렸을 때 뭐 이쪽이든 공을 올리겠죠. 공을 올렸을 때 이런 형태로 공격이 되고, 공을 올렸다면 이렇게 옆으로 서가지고 수비 형태가 돼야 됩니다. 배드민턴 로테이션을 처음 배우시는 초심분들이 기억하면 좋은 게 뭐냐면, 공격과 연관되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공격의 경우 공격과 관련되는 기술이 스매시, 드롭, 헤어핀 등 네트를 기준으로 네트 아래로 떨어지는 공은 공격과 연관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매시나 드롭이나 헤어핀 등을 했을 때는 우리는 이런 형태, 앞뒤의 형태로 포지셔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반대로 수비 같은 경우는 정확히 그 반대가 되겠죠. 클리어나 뭐 언더 클리어, 리턴 등 공을 네트에서 위로 올렸을 때 이런 형태의 포지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친 공이 혹은 우리 팀이 친 공이 네트를 기준으로 올라갔느냐, 네트를 기준으로 떨어졌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앞, 뒤 혹은 양옆으로 서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냐면, 우리 쪽으로 공이 떴을 때, 즉 우리가 공격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요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나. 지금 나는 앞에 있어요. 이때 우리 쪽으로 공이 떴어요. 자, 이쪽으로 공이 떴을 때 내가 지금 요 가운데에서 포지셔닝을 하고 있으면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공이 뜬 방향으로 이렇게 붙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공이 이쪽으로 뜨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혹은 공이 반대편으로 뜬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붙어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배드민턴의 경우는 공격을 했을 때 직선을 많이 공략해 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선으로 공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시 직선으로 올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쪽이 가운데에 있는 것보다 직선으로 붙어서 내 파트너가 스매싱을 했을 경우 앞에서 끊어주는 역할, 푸시나 뭐 드라이브 같은 걸 잡아주는 역할로서의 앞사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푸시나 드라이브 같은 걸 잡으려면은 당연히 라켓을 들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공이 뜬 방향으로 내가 라켓을 들고 붙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내가 앞에 서 있는데 우리 쪽으로 공이 떴을 때 공이 뜬 방향으로 살짝 붙어준다. 근데 이 살짝이라는 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이만큼 서 있는데 누구는 막 이만큼 가 있는 사람도 선수들을 보면 있기도 하고, 이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이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내가 여기 서 있을 때 그 내가 받아야 되는 영역이 여기 앞에 그리고 이쪽 직선 날라오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들. 물론 여기도 있긴 한데 일단 이거 빼고 이 세 가지는 내가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자, 여기 이 사람이 얼만큼 붙냐, 여기 있는 공을 내가 커버할 수 있는 만큼 가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빨라서, 혹은 선수분들은 여기까지 오는 스텝이 좋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많이 붙어도 가능한 겁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은, 공이 떴을 때 공이 뜬 방향으로 붙어야 되는데, 이 붙어주는 얼만큼 붙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반대쪽으로 오는 커트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붙어주시면 돼요. 내가 만약 발이 느리다고 하면은 조금 덜 붙어가지고 이쪽도 대비를 해주셔야겠죠. 혹은 내가 발이 빠르다 하면은 좀 이쪽으로 붙어서 공격적으로 포지셔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내 능력, 즉 나의 스텝 능력이겠죠. 나의 속도, 나의 능력.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요 사람의 수비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공격을 하는데 상대로 만난 상대편이 이쪽 커트 수비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직선 드라이브보다는 이쪽 커트 수비를 즐겨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도 너무 많이 붙는 것보다는 살짝만 붙어서 준비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이 기준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나의 능력, 두 번째는 상대의 능력. 이것을 고려해서 내가 많이 붙을 것인지 적게 붙을 것인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내 파트너의 능력을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능력, 두 번째는 스매싱을 받는 사람의 능력, 세 번째는 내 파트너의 능력. 내 파트너 스매싱이 굉장히 강해요. 파트너 스매싱이 굉장히 강해서 스매싱을 때리는 족족 푸시 찬스가 와. 그러면은 조금 붙어서 푸시 때를 준비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혹은 내 파트너가 스매싱 때리고 나서 드라이브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은 스매싱 때리고 나서 이 사람이 친 드라이브를 내가 잡기보다는 이 뒤에서 때리고 들어오게 만들어주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이 붙어있기보다는 이렇게 살짝 비켜주는 형태로 내 파트너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공격을 할 때 앞뒤로 서야 되는데 공이 뜬 방향으로 앞사람이 붙어야 된다. 근데 앞사람이 붙어야 되는 이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의 능력, 내가 이쪽 대각으로 오는 공을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붙어주는 거리가 결정되고, 두 번째 상대의 능력, 상대방의 수비가 이쪽 대각 커트를 잘하고 자주 하는 사람인 거에 따라서 내가 위치가 바뀌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내 파트너의 능력, 내 파트너가 스매싱이 세거나 혹은 드라이브가 좋거나 이것을 기준으로 따져서 내가 이 위치 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가운데에 서 계시는 것은 지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내 파트너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앞에서 잡아주는 형태로 복식을 하신다면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득점 찬스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이 뜬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해주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공이 떴을 때는 공이 채공 시간 때문에 내가 충분히 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앞에서 그냥 가운데 서 있지 말고 공이 뜬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준이 있긴 있어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세 가지는 아주 기본적인 기준이고, 네 번째 기준은 상대방이 올린 공이 너무 이렇게 구석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많이 붙어 있으면은 이쪽 코트가 많이 비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쪽을 커버할 준비를 해주시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 대치기를 내가 커버해 줄 수 있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차차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우리 공격 상황에서 내가 앞에 있을 때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이 올라갔을 때 올라간 방향으로 붙는 거는 다들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가 얼만큼 붙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시고 그 기준을 잘 설정을 해가지고 앞에서 내가 어느 정도 붙어서 공격에 참여할 것인지, 조금 이쪽으로 수비적으로 플레이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경기를 하시면은 앞에서 헤매지 않고 좌 위치 선정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번에는요,
마찬가지로 계속 공격 상황을 이어갈 건데, 이 공격 상황에서 내 파트너가 때리고 나서 내가 잡았을 때의 위치, 혹은 내가 못 잡았을 때의 위치 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본적인 것을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앞으로 갈수록 제가 더 고급진 전술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그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빌드업을 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하나 놓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고급진 로테이션 할 때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구독을 누르시고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영상 올릴 때마다 하나하나 다 보시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정말 고급진 로테이션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하나 영상을 다 챙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콕이었습니다.